안녕하십니까. 안전개선팀 변성호 프로입니다. 그, 그 사업장마다 그 안전보건과 관련된 그 역할을 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공장장님은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역할을 하시고, 그 관리팀장이나 아니면 관리팀원 아니면 뭐 다른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서 어쨌든 그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 역할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직원들을 직접 주의 통제를 하시는 그 관리 감독자, 그러니까 보통 생산부서에 관련된 부서장을 관리 감독자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공정팀장님이 이제 관리 감독자가 되셔서 밑에 공정팀원들을 주의 통제를 하고 계시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련해서 각자의 역할을 하고 계신데, 그 역할에 따라서 이제 하셔야 될 업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업무들이 어, 좀 서류의 양이 좀 많고 하다 보니까 해야 될 일이 좀 많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누락이 되는 부분도 있고, 이게 저기 뭐 잘 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더라고요. 뭐 대체적으로는 잘해주고 계신데 그 다 잘해주시다가 이제 한두 개씩 이제 빠뜨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 업무 매뉴얼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이거를 저희 업무가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업무 매뉴얼에 있는 업무만 다 한다면은 우리가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 매뉴얼을 배포를 해드리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 난 글자로 돼 있는 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 요 동영상을 한번 보셔서 제가 설명하는 걸 한번 들으시고 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이 동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고요. 음, 매뉴얼은 총 세 가지예요. 저희 사업장의 안전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총괄 책임자, 관리 감독자,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는 지도조원 역할을 하시고, 근데 위험성 평가 담당자가 있잖아요. 이 중에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와 관리 감독자와 위험성 평가 담당자의 그 각 업무들이 각각 다르잖아요. 그 각 업무에 대해서 이런 매뉴얼과 동영상을 제작을 하게 됐으니까, 그 많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어, 첫, 요 동영상은 이제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 업무 매뉴얼로서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분들께서 이 동영상과 이 교육 자료를 활용을 해주시면은 앞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역할을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 업무 매뉴얼이라고 해봤자 대부분이 이제 문서예요. 문서라는 게 뭐냐면은 항상 저희가 많이 듣는 얘기가, 안전을 하는 데 있어 왜 서류로만 하냐, 문서로만 하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 여기서 서류란 말은 이제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체계라고 하겠습니다. 안전보건 관리 체계입니다.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잘 이행이 돼야지 그만큼 사고가 안 난다는 거거든요. 이걸 단순히 그냥 문서로만 판단을 보시고서 형식적으로 하시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점검 나가서 이게 본다고 할 때 그동안에 안 해주셨다가 한꺼번에 숙제하듯이 몰아서 하신다? 이거는 체계가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거의 의미 없는 서류 작업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고요. 바쁘시겠지만은 물론 담당하시는 역할들이 있어요. 담당하시는 업무들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안전보건 업무를 이렇게 떠안고서 하시게 되다 보니까 무리도 많고 많이 힘드실 건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조금 여유를 내셔서 일정에 맞춰서 이 안전보건 관련된 이 체계를 이행을 하는데 역할을 해주신다면은 그만큼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체계란 말은 또 바꿔놓으면 절차고요. 요거에 맞춰서 이 절차와 체계에 맞춰서 일을 하신다면은 사고가 날 수 있는 사고도, 물론 사고가 100%안 난다고 할 수 없지만은 날 수 있는 사고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 안전보건 체계라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어떻게 중요하냐면요.
자,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예전에 그 판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실형 나왔던 판결입니다. 한국제가 대표 징역 1년 법정 구속이 됐어요. 근데 여기에 기사 내용을 보시면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음,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을 준비하는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련 조치를 이행하고자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지 않아 요거는 아니고 잠깐만요. 제가 보려고 했던 문서가 다르네. 여기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사고의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영책임자 개념을 신설하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해야 된다. 그런데 요 실형을 받은 이유가 이런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미행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서류라고 말씀하시는 그 문서들이거든요. 그 관리 체계예요, 체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한다. 어,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저기 적격업체 수거업체 적격 평가표를 한다, 평가를 한다, MT 기사들은 평가를 한다, 평가를 해서 기준이 안 되는 우리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MT 기사는 계약을 하지 않던가 아니면은 그 평가 수준을 우리가 교육이나 아니면 다른 조치를 통해서 올리던가 해서 그 평가 수준을 높여야지 이분들이 사고를 안 낸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게 없으면은 그냥 어, 안, 안전보건에 적합하지 않으신 분들이 작업을 하다가 꼭 그런 분들이 사고를 낸다. 그런 거예요. 그게 지금 예시로 일부러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런 식으로 관리가 돼야지, 이 체계가 관리가 돼야지, 그걸 이행을 해야지 사고가 나지 않는다. 보통 이제 중대처벌 위반으로 해서 경영 책임자가 그 구속이 이렇게 보통은 거의 대부분이 한 뭐 200건 정도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기소까지 가는 건 한 50건도 안 돼요. 근데 그리고 나머지 기소유예나 무죄나 아니면 뭐 이런 걸로 가죠. 불기소나. 그거는 이제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어느 정도 이행이 됐기 때문에 경영 책임자가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안전보건을 위해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너는 죄를 보류해 주겠다 아니면은 죄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나머지 50건 정도는 기소가 가요. 기소가 간다는 뜻은 죄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를 법원이 판단을 해요. 보통 대부분이 집행유예가 나와요. 이렇게 잘못은 했지만은 그래도 뭐 노력한 부분들이 있고 집행유예로 해줄게. 근데 여기 보면은 요 한국지강이라는 곳은 징역 1년의 법정구속이었어요. 징역형이나 뭐 벌금형이 나오거나 한 거는 몇 건 없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중처법에서 이렇게까지 법정구속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크게 잘못했다는 거고, 특히 이런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어떤 제일 크게 저기 처벌을 받은 데는 뭐 거기에 더해가지고 유해 위험 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데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던가 뭐 안전에 대해서 쓸 비용이 아깝다고 그걸 안 썼다던가 그런 회사는 벌금을 크게 받았어요. 과징 왜냐하면은 니들이 돈 아끼려고 그랬어? 그럼 니들은 그 돈 아낀 그래서 돈 아낀 게 더 큰 잘못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아낀 부분에 보다 엄청난 큰 그 벌금을 매기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이 문서들 안전보건 관련된 문서들은 이 체계고 이거를 잘 이행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중대재해가 최소화로 안 나게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더라도 결국은 발생을 했다. 근데 이렇게까지 우리가 노력을 했는데도 발생한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 뭐 다른 요인이 있을 거고. 그만큼 세 번 날 거 뭐 한 번을 줄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노력을 한 거기 때문에 그게 가만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체계에 대한 설명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첫 페이지. 이게 페이지가 보면은 좀 많아요. 이 문서, 여기 서류를 이렇게 정리했잖아요. 서류 보면 18가지예요. 18가지 이게 많은데, 이게 많다면 많고, 또, 안 만들면 안 맞는 거예요. 왜냐면은, 보시면은,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가끔 1 년에 한두 번 발생하는 게 또 대부분이에요. 뭐 한 달에 한 번 하는 게 좀 빡세 힘들죠. 힘든데 이런 거 예산 관리 같은 건 금방 끝나고, 좀 힘들다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도급업체 이거 다 불러서 회의해야 되니까 이런 게 좀 힘들고, 장비 점검. 이 MP 차량 장비 엄청 많잖아요. 로더, QM 물체까지 있으면 이 많은 장비들을 매월 한 번씩 하는 게 좀 많아요. 근데 그 외에는 이렇게 한 번만 만들어 놓으면 끝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발생 시라든가 아니면은 한 달에 1 년에 한 번씩만 해도 되는가, 반기에 한 번씩만 해도 되는 것도 있어요. 요거 이 교육일지의 설문지는 반기 1에 그 사인 한번 받고 저기 설문지 작성 한번 시키면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많다. 왜 이렇게 해 나 바빠 죽겠는데 이런 걸 이렇게 많이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밀어놓지 않고, 그 저희가 점검 나간다고 해서 막 숙제하듯이 막 벼락치기 하듯이 숙제하듯이 하지 말고, 이걸 평소에 틈틈이 이때 돼서 잠깐 시간 내서 하신다면은 이거 절대로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많다고 느껴진 이유는 몰아서 하려고 하시니까 힘들어서 그래요. 이 서류 작성하는 부분들 많이 어려움이 많아요. 저희가 점검 나가고서 말씀을 몇 번씩 드리는데도 다음에 또 가면은 또 이게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많은 부분들 잘해 주시긴 하지만은 꼭 한두 군데서 이렇게, 그것도 사업장마다 똑같진 않아요. 어떤 부분은 여기가 안 돼 있고 어떤 부분은 여기가 안 돼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 처음 보실 때 보면 이게 보면은 요거에 관련된 요 문서에 관련된 양식은 여기 명기를 해 놨어요. 그룹웨어의 안전관리 게시판에 안전보건 양식 게시판 가면은 이 번호 있잖아요. 이 번호 쭉 따라가시면은 이거에 대한 양식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안전보건 목표 계획 수립 관리. 1년에 한 번 하면 되죠. 이거 방침 저희가 만들어서 내려드려요. 목표는 이제 사업장 내에서 정해야 되죠. 이 목표를 정할 때는 근로자들이 모두 참여를 해야 된다. 이거 독단적으로 이걸 우리는 목표 이걸로 합시다. 이렇게 정하지 말고 다 직원들 참여를 해라. 이 참여하기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저희 위원습 평가 단톡방 하나 만들었잖아요. 각 사업자별로. 단톡방 활용하세요. 거기서 실제로 이렇게 활용하는, 저도 이제 다 가서 보는데 실제로 활용하는 사업장도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안 그러지, 우리 직원들 어떻게 바빠 죽겠는데 뭐 어떻게 의견 들어, 언제 모아서 의견 들어, 이럴 경우에는 그냥 단톡방 활용해서 목표 의견을 받고 이거 어때 저거 어때 하고 의견 수렴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방침하고 목표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이건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매년 이렇게 인쇄를 해서 보내드리고 있죠.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목표에 대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ISO하고도 연계되어 있는데, ISO는 이 목표보다 좀 더 많이 해서 관리를 하지만은, 여기 있는 목표가 ISO의 성과 관리, 이 성과 관리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여기에는 목표를 잡아놓고 성과 관리는 없어.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이 내용이 성과 관리에 다 들어가야 되고, 예, 귀찮긴 하겠지만은 IS는 IS대로 별도로 문서를 관리하고, 요거는 요거대로 하셔도 돼요. 하시면 돼요. 근데 굳이 또 이거 왜 똑같은 거 두 개 만들어? 그러면은 ISO 기준으로 가시면 돼요. 이거 지금 제가 양식을 이렇게 넣어드렸는데 이걸로 관리해 주셔도 되는데, 그럼 ISO 또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럼 차라리 ISO 성과분석 현황 관리 가지고 하겠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요거 안 쓰시고. 근데 요거 각자 관리하면은, 왜냐면 좀 양식 관리하는 게 다르거든요. 여기 이제 세부 내용 이런 게 좀 들어가기 때문에 다르긴 한데, 그건 뭐 판단해서 나 좀 여유가 있어, 난 좀 두 개로 이렇게 따로따로 관리하고 싶으면 따로따로 관리해 주시고, 아니면은 성과 분석을 해도 문제는 없다. 그래서 요거를 매년 업데이트를 해 주셔야 된다. 매년 업데이트를 해주고 말해. 우리가 이거 얼마큼 있어. 근데 매월 이렇게 해주셔야지, 빵빵빵빵빵빵 했다가 12월 딱 되고서 성과 관리 한번 해야지 했는데 하나도 안 돼 있어? 50건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했어? 이러면은 난리 나죠. 12월에 50건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리를 해주셔야 그만큼 우리가 여기 좀 부족하네. 이번 달에는 요걸 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자. 이렇게 되니까 실적 현황 매달 관리를 해주시고 세부 내용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안전교육 실시한다면 무슨 교육을 했냐, 유연성 평가 50건 했다면은 뭐 그냥 이거는 유연성 평가 50건 다 쓸 수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뭐 목표 대비 뭐 얼마 했다, 이벤트 뭐 했냐, 언제 뭐 했냐,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런 문서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유연성 평가서 정기 평가서 내에 넣어줘야 돼요.
그 유연성 평가와서 어차피 저희가 양식을 세팅을 다 해놨어요. 양식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한 자리에 요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안전보건 지식자 선임계 및 교육 이수 수료증. 양식 게시판 6번 가시면 되고, 이 선임계는 이거 변동사항이었으면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공장장님이 한번 뭐 2023년도에 공장장 오셔서 책임자가 선임된 다음에 26, 27, 28, 29, 30년까지 계속했다. 그러면은 최초에 24년도에 한 걸로 계속 넣으면 되고, 대신에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교육. 책임자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 교육을 받은 시점에 앞뒤 6개월 동안 내에는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23년 4월 26일 교육 받았다. 그러면은 26일로 끝났네. 4월 26일로 교육 끝났으면은 2002년 후 2025년 4월 26일 앞뒤로 6개월. 2022년 11월 27일부터 9월 25일까지 그 사이에는 받으셔야 된다. 그래서 요거 같이 보관하셔야 된다 하고 그러네요. 관리감독자는 매년 받아야 돼요. 16시간. 그리고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도 2년에 한 번 똑같이 6개월 앞뒤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날짜 최초 선임되고 그 다음에 교육을 언제 받았냐 이거를 보고 그 다음 교육 일정에 누락되지 않게 또 교육을 수료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ISO 관련해서는 ISO의 이 자격인증 등록대장에도 같이 기재를 해서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 대상은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담당자, 관리감독자 공정팀 쪽이고요. 관리감독자 QM은 2026년부터 제외했어요. 그 관리감독자에서. 왜? 보통 이제 산안법에는 관리감독자라 함은 생산과 관련된 부서에서의 뭐 근로 부하 직원들을 이제 지휘 통제하는 뭐 그런 분들을 안전을 위해서 지휘 통제하는 그분들을 관리감독자라 하는데 예전에는 QM도 생산과 관련이 있다고 봤다가 올해부터는 QM하고 생산 좀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 않냐 해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자는 공정팀 한 번만 맡으시면 돼요. 예산 수립 및 실적 관리 현황 요 양식 가면 있고요. 요 세 개가 한꺼번에 움직여야 돼요. 이제 매월 이거 수십 다 걸어놨기 때문에 계획 다 입력 쭉 하시고 그다음 매월 실적 입력 쫙 하시고 하면은 자동적으로 이게 찍게 되니까 그다음에 누계 대비해서 퍼센테이지 나오니까 그렇게 입력만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요 내용에 대해서 뭐 1월이면 1월 뭐 설비 보수비 아니면 안전비 이런 거에 대해서 이 내역을 다 뽑아서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 보니까 사업장마다 이게 부서별로 전표 처리 따로 하시는데 전표를 뭐 한 분이 하실 수 있는 건데 그건 바꾸기 힘들고 그 주로 전표 처리하신 분들이 안전관리비에서 이거를 매월 뭐 관리팀에서 취합을 하신 데에서 요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뭐 했었고 언제 썼고 뭐 무슨 비용이 썼고 그래서 그리고 함께 그 이지에서 전표 끊으면 계산서는 계산서 쓰고 법인카드랑 법인카드 매출 전표 쓰잖아요. 그거 출력 해가지고 함께 다 같이 관리를 쭉 해줘라. 증빙 관리까지 해주라. 그리고 이것도 유연성 평가에 들어갈 거고, 요거 예산 관리가 그 ISO에도 있어요. 근데 양식이 좀 달라요. 그 ISO 양식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이중으로 관리하셔야 돼요. ISO는 ISO대로 양식 관리해 주시고, 이거는 이거대로 관리해서 유연성 평가에 포함을 해 주셔야 된다. 또, 뭐, 만약에 셉 권한이 있으시거나 셉 잘 쓰신다면은, 셉에서 FS 10N 이걸로 하면은 매달 그 사업장에 이 계정이 있어요. 요 계정별로 해가지고 그 이 리스트하고 금액하고 다 뽑을 수 있으니까 그거 활용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매월 해주셔야 되고요. 담당자 일지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는 702시간에 1년에 702시간 우리 고위험 사업장이라 해서 702시간 동안에 활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담당 일지 이건 뭐 매일매일 작성은 안 해도 되지만은 뭐 언제는 한 8시간 언제는 2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매달 꾸준히 뭐 몰아서 뭐 어떤 특정 달에 막 500시간 했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꾸준히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누계 채워가면서 요 일지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점검사항은 한번 그 할 때 이틀에 한 번이건 하루에 한 번이건 요 점검해서 체크해 주시면 되고 안전과 관련된 주요 업무를 뭐 했냐
그다음에 우리 지상에 뭐 했었냐. 뭐 안전 주요 업무에서 한번 사업장을 한 바퀴 돌았더니만 MT 기사가 안전모도 안 쓰고 안전화 거 신고 있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교육을 지시를 했다. 안전모 제대로 지시했다. 그런 거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교육 같은 걸 했으면은 교육 써주시고, 안전사고 있었으면 이것도 추가로 써주시면 되고 해서 꾸준히 관리를 해주시면 된다. 그리고 702시간은 꼭 채우셔야 된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안전보건 이벤트. 이거는 제가 위헌성평가 때문에, 근데 위헌성평가에 근로자에 대한 그 포상 인센티브에 대한 점수가 있어요. 그 때문에 이것도 각 사업장별로 한 건 이상은 해주시라는 부탁이고요. 이게 본사는, 최소한 본사는 매년 한 건씩 할 거예요. 그리고 사업장에서 한 건씩 해요. 그러면은 연 두 건씩 해서 이렇게 실시 계획 잡고, 그래서 실시 결과 보고하고, 그 다음에 시상식 사진 한 거, 요거에서 위헌성평가표에 집어넣고, 해서 이렇게 만드셔야 된다. 이렇게 시상까지 다 했는데, 요런 거, 우린 회식할 때 시상해서 말았어요. 사진 없어요. 안 돼. 사진 꼭 남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시 계획이나 결과 보고나 이것도 같이 꼭 남겨주셔야 된다. 그래서 뭘 이벤트를 할지는 뭐 많이 찾아보시면 돼요. 저희 지금까지 했던 거 한번 반복해도 되고, 뭐, 뭐 새로운 걸 또 해주셔도 되고, 그런 거 예시 참고를 해주시고, 아니면 뭐 인터넷에서 다른 회사 어떻게 했는지 뭐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벤트에서 중요한 거는 이벤트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그 우수한 이벤트 참여자한테는 인센티브 제공해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본사 일에 사업장 일에 해서 꼭 해주셔야 달라. 그 다음에 근로자 정기교육입니다. 이게 작년까지는 우리가 업체 통해서 했기 때문에 수료증만 받고 설문지도 알아서 출력해 주니까 그 보고만 해주면 되는데, 시험도 봤죠. 근데 올해부터는 제가 직접 동영상을 매달 2시간씩 올리고 있어요. 그거를 좀 볼 수 있도록, 이 형식적으로 게시물만 클릭했다가 나가지 마시고 동영상 끝까지 다 봐주시고, 이게 뭐 예전에 뭐 반기별로 12시간 이렇게 되는 12시간 교육받기 빡세잖아요. 바빠 죽겠는데 이거 어? 언제 다 봐 이랬는데, 그래서 저희가 매달 2시간씩 올리고 있어요. 2시간씩 짧게 짧게 한번 들어주시고, 이렇게 저기 여유 시간일 때 들어주시고, 그래서 끝나면은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는 이렇게 교육일지 작성을 해주세요. 교육 내용은 저희가 이게 교육일지는 반기별로 있어요. 반기별로 매달 하면 그것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안법에 반기 12시간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매달 2시간씩 들어주시는데, 반기별로 12시간, 반기별로 교육일지 작성해서, 그래서 반기 동안에 저희가 교육 같은 내용들, 타이틀 제목만 넣어주셔도 돼요. 우리 교육할 때마다 타이틀 있잖아요. 타이틀 제목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교육시 장소, 뭐, 온라인, 뭐, 강사인가? 교육 강사면은, 뭐, 뭐 안전개선팀 담당자 뭐 이렇게 쓰시고, 장소 그룹이요 뭐 동영상에서 이렇게 쭉 써주시면 돼요.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개별적으로 만약에 교육을 들었으면은 이거 뭐 사진은 없죠.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는데, 그 저기 뭐야, 만약에 우리 오늘 뭐 비가 와서 직원들 오후에는 일찍 퇴근하고 사장 휴가 써서 일찍 퇴근하고 오전에는 대기를 하고 있었다. 그럼 대기 시간 남을 때 한번 모여서, 회의실에 모여서 우리 한번 교육을 동영상을 같이 들었다. 그러면은 그 사진 찍어서 같이 남겨주시면 좋고요. 근데 각자 들었으면 사진 없으니까 뭐 굳이 안 남기셔도 되는데, 해주시면 좋습니다. 모아서 한번 들어주시면 좋아요. 각자 들으려면은 또 바빠서 못해요. 이런 경우도 있는데, 듣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MSD에서 교육하고 위안상평가 교육은 이제는 근로자 정기, 이제는 원래 그랬는데 저희가 또 별도로 하는 거 좋아요. 별도로 하는 거 좋은데, 굳이 만약에 그 별도로 안 했다면 근로자 정기 교육 때 들어가요. 시간은 정해진 게 없거든요. 몇 시간 하는 게 둘 다 정해진 게 없어요. 원래 맨 처음에는 MSD에서는 2시간, 위안상평가는 1시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굳이 시간이 정해진 거 없어요. 근데 이게 1시간씩 다 근로자 정기교육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별도 사업장별로 실시는 안 해도 되는데, 필요하면 하셔도 돼요. 필요하면은. 우리 새로운 뭐 MSDS가 들어왔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그럼 해 주시고 여기 보면은 이게 신규 화학 물질 도입, 변경, 설비 변경 이런 거 있을 때는 해라 돼 있으니까 하는데 아니면은 저희 정기교육 하시는 걸로 다 가름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집합해서 교육 받으신 게 아니라면은 저희 여기 게시판에 조회자 목록 확인 가능하거든요. 안 하신 분들 다 연락 드릴 거예요. 누구한테 연락드려?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께 연락드릴 겁니다. 개인한테 연락드리긴 내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께 연락드리면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는 교육하라고 좀 이렇게 독려해 주시든지 아니면 모아서 집합해 주시든지 여건 되면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채용시 교육도 작년까지는 저희가 인사발령 보고서 입사하신 분들 그냥 일괄적으로 이과 등록해서 했어요. 근데 올해는 이름 욕먹으려나? 저기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걸로 하긴 해야 돼요. 무조건 하긴 하는데 보면 교육업체도 많아요. 채용시 교육 이런데 대한산업안전협회, 자연산보건협회 이런데 가면은 다 채용시 교육 다 있어요. 아니면 조그만 채용시 교육 인터넷 검색해도 작은 데서라도 많이 나오거든요. 가격은 제가 지금까지 본 게 대한산업보건협회가 25,000원을 가장 쌌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더 싼 데 있으면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비싸도 공신력 있는 기관을 하겠다 그러면 뭐 대한산업안전협회 이런 데 하셔도 되고 각자 신청해서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1년에 뭐 채용 몇 명 안 되잖아요. 몇 명 안 되니까 그분들 오시면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님께서 채용시 교육 이과 신청해 주시고 교육을 듣게 해 주셔라. 그리고 그 수료증은 보관해 주셔라. 작업 내용 변경시 교육도 2시간 해야 되잖아요. 이거 별거 없습니다. 뭐 보통 누가 예를 들어서 공정팀의 A라는 직원이 뭐 B라는 사업장에서 왔어요. 그럼 첫날 뭐예요? 이 사업장에서 그 공정팀 직원이 이동해서 왔는데 모르잖아요. 공장 한 바퀴 돌면서 우리 설비가 뭐 있고 여기가 어디고 설명해 주죠. 그게 작업 내용 변경시 교육이에요. 거기에 안전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할 경우.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 교육일지 사진 한번 받으시고 사진 하나 찍어서 보관해 주시면 돼요. 작업 내용 변경시 교육은. 계시면 되고. 일용직 용처교육. 일용직은 일용직을 고용하는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일용직 올 때마다 이걸 매일 업무 시작하기 전에 1시간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실제로 1시간 못 하잖아요. 기본적인 앉아야 되는 교육시키고 한 10분 정도 사진 한 방 찍고 사인 받고 보관해 주셔라. 그리고 뭐 MT 기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직원들이야 뭐 다 교육 받았겠지만 혹시 용차 중에 이런 교육을 안 받았다. 용차 부를 때는 그 2020, 2시간 최초 교육 2시간 받은 거 각복을 하세요. 보관하고 만약에 안 받았다 하면 똑같이 요 교육일지 활용해서 교육 2시간 시키시고 투입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아마 제가 있는 걸 봐요. 있는 걸 봤기 때문에 꼭 교육 이수한 온라인으로 들은 거 꼭 챙겨서 와주시라. 복사 떠서 보관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교육일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사진도 꼭 같이 보관을 해주시고, 교육자료도 같이 보관을 해주셔야 된다. 일용직은 뭐 교육자료로 따로 할 게 없죠, 뭐. 그냥 앉아니까 뭐 그렇고, 얘도 그렇고. 이거는 이제 MT 특별교육 인터넷에 있는 거, 아니면 저희 안전관리 게시판에 교육자료도 있어요. 그거 출력해서 같이 해주시면 되고, 그걸로 교육하는 거니까. 해서 보관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일용직인데 맨날 와. 이 사람이 맨날 와. 그러면은 한 일주일 단위로 해주세요. 보통 동일이 계속 오는 경우는 일주일이 지나거나 아니면 업무 내용이 경우는 교육을 또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제 오고 오늘 또 오셨다 하면은 굳이 교육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번 주 풀 출근했으니까 원래 보통 일용직은 일주일 이내 할 경우에 일용직 교육이기 때문에 일주일 이상 다니면은 일용직 교육을 안 돼요. 체험직 교육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지나면은 그냥 일용직 교육 한 번 더 하셔라. 비상주식에서 뭐 잘 아시죠? 이거는 이제 매년 저희가 양식을 드렸으니까 그에 따라서 요 내용들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다 작성이 되는 걸로 알아요. 저희가 매년 뗐으니까. 다만 매년 업데이트는 해주셔라. 인사이동이나 이런 거에서 공정장 바뀌었는데 예전 공정장이 아직도 이렇게 바뀌어 있으면 안 되겠죠? 해주셔라. 역할도 그렇고 나머지는 뭐
이건 현황, 부현황 이런 건 바뀌면 좋고 나머지는 바뀔 게 없기 때문에 한번 검토만 해 주신 다음에 새로운 연도, 매년 초에 새로운 연도를 업데이트를 한번 해 주셔라. 그리고 비상조치 계획서는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 장소마다 이 대표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게 대표로는 이제 게시판을 붙이지만은 전체 이런 비상조치 계획에 대한 부분은 이 사무실 출입 시험실에 다 게시를 해 주셔라. 비상훈련 평가표, 비상훈련 평가표는 이제 반기일에 비상훈련을 하시고 이제 평가를 하시고 이건 이제 훈련 내용 몇 시간대별로 해서 훈련 사진 넣고 참석 속도 넣고 그다음에 훈련에서 좀 미흡한 부분, 잘한 부분 해서 이렇게 점수 매기고 부족 개선을 어떻게 할 거다까지 작성하고서 참석하시면 사인 모두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훈련은 뭐 하냐? 우리 맨날 뭐 서기 쓰고 맨날 그 비상대표 훈련 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그때 필요한 훈련들 우리가 뭐가 필요할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밀폐공간 사고 났을 때 이제 밀폐공간 같은 경우는 사고 났으니까 뭐 그런 거는 그럴 때는 비상훈련으로 해서 이제 그 질식사고 났을 때 뭐 응급조치라든가 아니면은 대응 요령이라든가 이런 훈련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여름이 다가온다 온열 환자 발생했죠. 온열 환자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겠다 여름에 겨울 다가왔을 때는 뭐 한랭 질환자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응급조치하겠다 이런 교육도 괜찮아요. 그런 걸로 이제 매년 바꿔서 하고 또 똑같은 거 계속 또 시간이 어느 정도 많이 돌았다면은 또 예전에 했던 것 중에 한번 또 해주는 것도 괜찮아요. 사람은 까먹잖아요. 까먹으니까 또 비상훈련이라는 거는 몸에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실제로 이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가 대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했던 거 또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도급업체 안전보건협의체록 이건 중요해요. 중요한데 이거를 중요하게 안 보고서 이제 누락이 된 경우를 종종 봤는데 이건 왜냐하면은 중처법에 박혀 있는 거예요. 왜? 뭐? 한 달에 한 번씩 도급업체들 데리고 회의를 해라. 분기에 한 번씩 도급업체들 데리고 도급업체래. 그러니까 수거업체 데리고 그 합동점검을 해라. 여기서 도급업체 사업주라는 건 도급업체 사업주 우리를 얘기하는 거고 결국은 도급인 이게 도급업이라 그래요. 우리가 일을 준 거 도급이라는데 우리 기준에서 도급이라 해서 도급업체라는 얘기 말 쓰는데 도급인과 수급인 헷갈리시는 분이 있어요. 거꾸로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도급인은 우리 회사다. 수급인은 우리로부터 일을 받아서 하는 회사다. 근데 여기는 도급인 쪽에는 대표이사, 당연히 대표이사가 들어가야 되고, 뭐, 참석이 어려면 위임장을 해서 위임 받으시면 되는데, 일단 도급인 대표이사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왜? 대표이사가 결정권자잖아요. 아니, 대표이사래. 죄송합니다. 본사 기준이네. 그, 공장장이 책임자잖아요. 책임자인 공장장이 들어가야 돼요, 항상. 뭐 의사결정이나 이런 부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수급인도 당연히 그 수급인의 대표이사들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다른 뭐 레미콘 회사에서 이제 근로감독을 받았는데, 근로감독 때 왜 수급인이 직원이 받느냐. 수급인의 대표이사가 와야지 이랬대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명문코리아 같은 경비미와 명문코리아 같은 경우는 한 회사에서 우리 28개 사업장에 다 사랑을 보내는데 28, 그 명문코리아 대표이사가 28개를 한 달에 한 번씩 28개 사업장을 계속 방문을 할 수는 없잖아요. 물리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직원이 위임을 받아서 하겠네요. 위임장 작성해서 하긴 하는데 일단은 그 직원은 의사결정 능력이 없기 때문에 뭐 가급적이면은 저기 이 수급인 쪽은 이제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의사결정할 수 있는 그쪽 업체 뭐 임원급인가 높으신 분이 와서 하면 좋고 정 안 되면은 뭐 물리적으로 안 될 때 어떡해요. 그 직원이 인장 받아서 그냥 해야 된다. 근데 나중에 우리도 걸리면은 노동부에서 지적사항이 될 수는 있다. 이런 건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만 계시고 도급이되는 우리 공장장 들어가고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 그리고 관리 감독자까지는 가급적 참석하시는데 참석 못 하실 경우에는 뭐 유연사평가 담당자도 마찬가지예요. 위임장 받아서 딴 분이 참석하셔도 무관하다. 회의 내용은 상관없어요. 우리 도급인과 수급인들에 대한 내용, 수급인들의 그 안전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이 돼야겠죠.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협동 점검 체크리스트도 이 점검을 하는 데가
수급인들이 업무하는 장소가 돼야 돼요. 우리 직원들만 장사하는 데는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 도급업체, 이게 수급인들이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로더 쪽이나 식당, 경비실 이런 쪽으로 위주로 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미화분이 이거 몰드 닦는 그런 장소에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이 수거민들이 작업하는 장소 위주로 해서 합동점검 체크리스트를 하고, 그다음에 이건 유임장이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까먹지 마시고, 회의 사진 꼭 첨부하시고, 회의 내용 좀 가급적 구체적으로 좀 써주시고, 이런 거. 그다음에 작업계획서. 이번 작업계획서는 이제 공정 쪽에 외주공사나 직원들이 작업할 때 작업계획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차량계 하역기계죠. 차량계 하역기계 건설기계 관련해서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가 관리해줘야 되는 작업계획서가 있어요. 그것만 한 거고, 그게 해당되는 게 뭐냐? MT, 로더, 뭐 덤프는 이제 왔다 가긴 하는데, 덤프도 와서 어떻게 작업하고 간다, 피스도 어떻게 와서 작업하고 간다가 있잖아요. 와서 이렇게 시멘트 사이로에다 이렇게 넣고, 그런 것도 좀 그래도 간단하게 해서 이건 관련 그 업체에다가 송부해주고, 그 업체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게 하던가, 아니면 업체가 들어오면서 경비실을 경유할 경우에 경비실에서 이 작업기술을 주고서 이걸 숙지한 다음에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안내를 해주던가 해주면 되고, MT 로더는 이제 관련된 작업자들한테 다 안내를 해주셔서, 이건 미리 지금 다 아마 작성이 되었으니까 교육만 그렇게 시켜주시고, 사인 다 받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이분들 믹서트럭 운송 사업자들 사인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뒤에 맨 뒤에서 직원 확인란 해서 다 작성해 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사인을 받는 거는 내가 이거 작업기서 받고 이 작업기세대로 작업을 하겠다라는 거를 확인시키는 거니까. 기껏 작업기서 만들었는데 정작 작업하는 사람들이 이 내용 몰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 쓴 의미가 없잖아요. 그게 체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서만 만들어낸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거를 실질적으로 이거 이행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 수거업체 안전보건 적격 수준 평가표. 이거는 지금 MT나 뭐 로더 구석기 청구기 석상 같은 거 있고, 보통 사업장은 MT 로더가 대부분이죠. 요거에 대해서 관리 수준 평가를 해달라, 이렇게 평가를 해달라 하고 이거 반기 1회씩 한 번씩 해주면 되고요. 해서 점수가 60점을 못 넘기면은 그분을, 우리는 이제 이분들 함부로 뭐 계약하지 못하니까 할 수 있으면 하고, 못 넘기는 경우에는 요거를 이제 업을 시켜야죠. 어떤 걸 봐서 업을 시킬 수 있는지. 만약에 점수 깎은 거니까 뭐 후방 카메라가 고장나서 그랬다, 그러면 후방 카메라 고쳐 오세요. 그럼 점수 드릴게요 해서 60점 이상은 맞춰 가지고 최소한 관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수거업체 중에 MT로는 그런데 그 경비미화나 그다음에 급식소 같은 경우는 이제 어차피 본사에서 업체를 관리를 하니까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장비 점검 이게 제일 불만이 많고 힘드실 거예요. 매달 뭐 우리 사업장에 MT 기사가 50명 이상 50개의 차를 매달 다 봐야 된다 이거거든요. 이거 그냥 매달 한 번씩 기사 대기실 기사분들 모이시면은 이게 나눠주시고서 본인이 직접 점검하고 작성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세요. 이거는 이제 원래는 이제 원칙대로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가 점검을 해야 되는데 못 하잖아요. 직접 점검하게 하고 이 관리 담당자 사인만 이렇게 해주라. 이게 사인하기도 너무 힘들다 이러면 도장 하나 파셔서 도장이라도 찍어서 아니 출력할 때 아예 점검자를 이름 넣고 출력하면 되겠구나.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받으시라. 그렇게 하면 되고요. 휴일 정비 허가서. 휴일 이것도 제가 매번 갈 때마다 이게 허가 대상 아닌 걸 허가를 한 경우가 많아서 말씀을 매번 드리는 상품도 있을 거예요. 여기 정비 및 점검이 가능 범위는 이거예요. 간단한 거. 이거 외에는 다 정비소 같은 데, 공식적인 정비소 같은 데서 하도록 돼 있어요. 사업장에서 이렇게 하시는 간단한 게 바뀌었고, 이거 외에는 허락을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올라올 때 허가를 하지 말고,
특히 용접, 코팅 작업 이런 거는 위험 작업이기 때문에 더더욱더 허가를 해 주시면 안 돼요. 무조건 2인 1 조로 작업을 하도록 혼자 띡 올렸다가 안 돼요. 짝을 맞춰 오라세요. 짝 맞춰 와서 "우리 짝꿍 누구야? 누구예요?" 둘이 허가 작업할게요 해서 그때만 허가를 해 주셔야 되고, 가장 좋은 거는 휴일 작업이 없으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뭐 불가능한 사업장들이 많다 해서 실제가 어렵다는 사업장이 많다 해서 하긴 하는데, 제일 좋은 거는 작업을 못하게 하는 게 제일 좋다. 특히 올해 1월 1일이지. 시작하자마자 이 전화가 왔어요. 세종문에서. MT 차가 불이 났어요. 보니까 차 두 대를 홀라당 태워 먹었는데, 부분까지 태워, 세 대까지 태워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허가하지 않는 용접 작업. 아니, 아예 허가를 받지 않았어요. 허가서 제출 자체를 안 했고, 그 다음에 허가가 안 되는 용접 작업을 했고, 그것 때문에 불이 났어요. 차가 홀라당 다 타버렸어요. 다행히 인명피해가 안 나서 다행이죠. 그 차주분은 좀 화상을 좀 입었다는데, 불 끄다가. 하마터면 좀 큰일 날 뻔했는데,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그, 아예 출입을, 우린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절대 작업 안 돼요. 허가 안 내줘도 꾸역꾸역 기어들어와서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차라리 못 들어오게 조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근데 그래도 뭐 담을 넘으신 분들은 담을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유행자 관리 대장. 이거는 요 양식시설 63 먹어서 다 똑같아요. 어느 사업장 다 똑같아요. 만약에 이거 외에 또 있으면은 추가해야 되는데, 현재는 다 똑같아요. 요거 하나 출력해서 파일처럼 하나 만들면 돼요. 끝. 새로운 게 뭐 나오지 않으면 그거 하나 끝. 신경 안 써도 되죠. 한 번만 만들어 놓으면. 그리고 양식 한 장짜리 너무 편해요. 이거 하나 만들어 놓는데, 그 만들어 놓은 거를 ISO에 이게 관리 대장이 있어요. ISO로만 관리하시면 돼요. 두 개 관리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안전보건 게시판. 이거 아직 설치 안 한 사업장 있습니까? 설치 안 하신 사업장 설치해 주세요. 설치해 주시고, 여기 얘기했던 요 10가지 서류,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 될 때마다 계속 바꿔주시고 관리해 주셔야 돼요. 이거 볼 수 있게. 가급적 우리 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나 MT 기사들도 볼 수 있는 곳에 했으면 좋은데, 뭐, 그까진 의무적으로는 말씀 안 드리겠어요. 사업장, 뭐, 보통 이제 사무실 앞에 해주시는 분도 많은데, 해주시고, 그럼 뭐 야외에다가, 실내에다가 한 건 상관인데, 실외에다가 한 경우에는 비 오니까 다 젖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 경우, 요거 쿠팡 이런 데 들어가면요, A4 포지 폴더형이라는 게 있어요. 검색하면. 이게 폴더로 돼 있어서, 이게 덮어요. 그러니까 비가 와도 안 젖습니다. 요런 거 하나 사서, 뚜껑이 있어요, 뚜껑. 이건 지금 사진은 뚜, 뚜껑형은 아닌 것 같은데, 뚜껑형도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에 넣고 이렇게 뚜껑으로 닫는 거. 근데 그거보다 이게 나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뚜껑 열어서 꺼내서 평소엔 빼봐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넘기면 되니까, A4지 폴더형 요거 해서, 5개 설치하신 분들은 하셔라. 그 다음에 이제 재해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이거 재해사고 경위서, 뭐, 사고 나본 데는 이제 많이 써보셨고, 뭐, 아직 안 써본 사업장 있나? 재해사고 한 번도 안 난 사업장이 있죠. 그럼 처음 쓰실 것 같은데, 이거 저희 그 안전관리 게시판에서, 이게 저기를 안 넣었구나 내가. 이걸 안 넣는데 그룹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사고 이렇게 치면, 아니 재해 이렇게 치시면은 요 약 5종 양식 다 나와요. 거기서 이렇게 받으시면 되고, 이거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해서 사고 경위는 6화 원칙에 따라서 자세하게 써주셔야 돼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가 무엇을 하다가 뭐 어떻게 뭐 이런 거 다 써주시면 되고, 현장 사진 기재해 주시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총괄 책임자까지 받고서 이메일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내부적으로 사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희 휴업일자 이런 건 안 넣는데, 여기 단순히 중에 3일 이상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길게 3일 이상 길게 휴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진단서 첨부해 주시고요. 그 진단서에 며칠 쉬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꼭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휴업이 끝나면은 그 휴업이 언제 끝났다 이런 거 저희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저희 그것도 휴업 일수 전체를 이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좀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사고가 났으면 우리 똑같은 사고 또 안 나면 안 되잖아요. 재발 방지 계획서 어떻게 하겠다. 좀 실질적인 걸 적어 주세요. 뭐 단순히 그냥 교육시키고 끝나겠다면은 그건 실제로 또 일어나요, 그런 거는. 아예 공학적 대책으로 아니면 제거나 대체 방법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법,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아이소 관련 서류인데 목격자 진술서하고 재해 발생 속보 요런 거 적어서 같이 보내주시면 된다. 그래서 ISO 서류로 일단 관리해 주시면 돼요. 이것도 이중으로 관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휴업 일수가 3일 이상인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토요일 일요일 빼 3일 이상이 만약에 금요일에 사고가 났어요. 아니 잠깐, 수요일에 사고가 났어요. 수, 목, 금 쉬고 월요일 출근했다면 토요일은 휴일인데 일단은 수목금으로 끝났다. 3일 이렇게 돼서 그거는 3일 이상이구나. 수목금이 아니라 목금 이렇게 다 쉬고, 원래 실제로는 토요일까지 4일은 쉬었지만은 휴일은 뭐 제가 목금 쉬고 월요일 출근했다면 2일만 쉬었으니까 안 내도 돼요. 근데 금에 다쳤어요. 토일 월까지 쉬고 화요일 출근했다. 그러면 이 토일도 휴업 기간이 들어가잖아요. 4일 넘잖아요. 그런 경우 3일 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업자 조서를 써야 된다. 요거는 이제 재발생 2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제출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요거 과태료 어마무시하게 셉니다. 500만 원이었나? 한 번에 하여튼. 그러니까 이거 넣지 마시고. 그리고 믹서 트럭 운송사업자는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 대상 아니에요. 안 써도 돼요. 근데 나 모르겠어, 써야 되지 않나? 이거 나중에 문제되면 어떻게 두려운 분은 쓰시는데 노동부에서 MT야? 빼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써도 되고, 우리 직원에 대해서만. 그 다음에 이 서류는 앞으로 절대 안 쓰기를 바라는 서류입니다. 중대재해 발생 보고.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써야 되는 서류. 이거는 중대재해 발생하자마자 바로 픽스로 고용노동부에다 발송을 해야 돼요. 근데 뭐 그 전에 고용노동부가 알아요. 보통 응급차 왔다 갔다 하면은 아는데, 일단은 어쨌든 중대재해 발생 보고는 이건 우리 앞으로 절대 쓰는 일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끝났고요. 이 동영상, 이 매뉴얼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도 잘 모르는 게 있다. 동영상 한번 보시고, 또 모르는 게 있다. 언제 전화 주세요. 제 전화번호 휴대폰 알고 계시잖아요. 휴대폰 전화 주셔서 물어보시면은 제가 항상 대답을 해드릴 테니까요. 예. 어쨌든, 한 50분 정도 했네요. 좀 길긴 한데, 어, 이게, 요것만 잘 지키셔도 저희가 점검 나갔을 때, 그 안전보건관리 체계 점검이라 하죠. 현장 위에 점검하고 안전보건관리 체계 점검, 이게 두 가지를 하는데 이쪽은 거의 문제없이 저희가 점수를 뭐 깎아서 뭐 점수 이거밖에 못 봤어 이러려고 점수 드린 게 아니라, 저희가 점수를 매겨야지 이거를 체계를 잘 이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평가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체계만 잘 이행해 주시면은 점수는 다 잘 받으실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길 좀 부탁드리고요. 많이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물론 특히 인원수 없는 사업장에서는 더더욱 힘드실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많은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많지는 않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몰아서 숙제하듯 하지 마시고 그때마다 처리를 하시면은 부담 안 될 거니까. 많이 힘들더라도 우리 회사의 안전과 그다음에 안전보건 체계 관리의 이행을 위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